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오랫동안 연구하고 진료해온 노인 건강 전문가 김민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간단해 보이지만 제가 정말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어르신들은 얼마나 자주 샤워를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샤워하는 것이 필수라고 믿는 반면 다른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덜 자주 씻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개인 위생, 특히 노년기의 위생에 있어서는 피부 건강 유지, 가지고 계신 질병 상태,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과 같은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혹시 정말로 얼마나 자주 샤워를 해야 할까? 궁금하셨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사들이 권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에게 이상적인 샤워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왜 매일 샤워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닌지에 대해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노화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 과하지 않으면서도 상쾌함을 유지하는 좋은 위생 습관, 그리고 전신 샤워만큼 효과적인 대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신의 몸과 건강, 그리고 편안함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일상 습관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째, 나이에 따른 피부 건강의 변화.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몸을 닦았는데 평소보다 피부가 더 건조하게 느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약간 당기거나 가렵거나 팔다리에 하얀 각질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피부가 예전처럼 수분을 잘 머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노화된 피부는 다른 종류의 관리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샤워 빈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는 더 얇아지고 피부 본연의 유분 생성이 줄어들어 건조해지고 자극받기 쉬우며 심지어 갈라지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과 비누가 더해지면 피부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수분마저 씻겨나가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샤워 직후에는 피부가 불편할 정도로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로션이나 크림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피부가 더 약해졌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한때 수분을 가두고 자극 물질을 막아주던 보호막이 더 이상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72세의 김영희 어르신은 아침 샤워를 즐겨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팔다리에 붉고 가려운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피부는 거칠고 자극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침내 의사에게 물어봤을 때 그녀는 매일 하던 샤워가 실제로는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샤워 횟수를 일주일에 몇 번으로 줄이고 순환 세정제로 바꾸자 피부 본연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고 거의 즉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만약 건조함, 가려움 또는 민감함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샤워할 때마다 몸의 자연 유분이 씻겨 나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유분이 빨리 다시 생성되지만 어르신들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피부과 의사들이 종종 샤워 횟수를 줄이고 피부를 벗겨내지 않는 순하고 향이 없는 비누를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샤워를 완전히 멈출 필요는 없지만 얼마나 자주, 어떻게 하느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매일 피부가 느끼는 감촉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는 샤워를 아예 피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피부를 보호하는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에 관해서는 건조한 피부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음 중요한 사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둘째, 개인 위생 요구의 역할.
모든 사람이 매일 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많은 어르신들에게 매일 하는 샤워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땀을 흘리는 양, 피부 유분 생성량, 심지어 얼마나 빨리 더러워지고 세균이 쌓이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젊은 성인들은 상쾌함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씻어야 할 수도 있지만 같은 습관이 노년층에게는 필수적이거나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샤워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몸의 자연적인 위생 요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리며 이는 목욕이 필요한 빈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신체 활동을 많이 하거나 더운 기후에 사는 분들은 더 자주 샤워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땀 분비가 줄어듭니다. 땀샘이 수분을 덜 생성하고 몸에서 나는 자연스러운 냄새도 덜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75세의 은퇴한 정비사 박철수 어르신을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덥고 답답한 정비소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했고 집에 오자마자 샤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지금은 일상 활동이 훨씬 덜 격렬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며 동네를 가볍게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샤워를 건너뛰어도 몸이 기름지거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는 더 이상 매일 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옷입니다. 정기적으로 깨끗한 옷, 특히 속옷과 양말을 갈아입는 것은 매일 전신 목욕을 하지 않고도 청결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좋은 개인위생 습관을 실천하고 있다면 생각보다 자주 샤워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반드시 샤워해야 한다는 생각은 필요성보다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청결이 중요하지만 핵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의 요구가 변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두 번째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저희의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과도한 샤워의 위험성.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매일 샤워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너무 잦은 샤워가 실제로는 몸에 해로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르신들에게 과도한 샤워는 예상치 못한 여러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일상생활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씻는 것은 피부의 자연적인 균형을 깨뜨려 온갖 문제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샤워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몸의 자연 보호 유분을 씻어내는 방식입니다. 이 유분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박테리아, 먼지 및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의 다른 것들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유분이 너무 자주, 특히 뜨거운 물과 강한 비누로 씻겨나가면 피부는 보호받지 못하고 건조해지고 가려워지며 갈라지기 쉬워집니다. 갈라진 피부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박테리아가 침투할 수 있는 미세한 틈을 만들어 감염 위험을 증가시키며 면역 체계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78세에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셨던 이정숙 어르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항상 위생에 자부심을 갖고 엄격한 매일 샤워 루틴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끊임없이 건조하고 자극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발에 작은 균열이 생겨 걷기 고통스러운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의사는 너무 잦은 샤워가 피부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연 유분을 씻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샤워 횟수를 줄이고 더 순한 비누로 바꾸자 피부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과도한 샤워는 또한 습진이나 건성과 같은 피부 상태를 악화시켜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민감하거나 얇아진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너무 잦은 샤워는 피부 손상을 가속화하여 발적, 벗겨짐 또는 심지어 고통스러운 발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피부가 수분을 잘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더 민감해져서 뜨거운 샤워가 너무 거칠게 느껴지고 차가운 공기가 더 자극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피부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너무 자주 샤워하는 것은 우리 몸에 사는 좋은 박테리아의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해로운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특히 항균 비누로 씻는 것은 이 균형을 방해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대신 몸이 감염에 더 취약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 많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샤워하면서 건조함, 가려움 또는 자극을 많이 느낀다면 습관을 바꿔보는 것을 고려해 볼 때입니다. 목표는 몸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깨끗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주요 부위를 매일 청결히 하는 것의 중요성. 매일 전신 샤워를 할 필요가 없더라도 위생을 유지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는 특정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와 같은 부위는 박테리아, 땀, 냄새가 쌓이기 쉬우므로 샤워를 하지 않더라도 매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세면대에서 간단히 씻거나 따뜻한 물수건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과도한 샤워에 위험 없이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겨드랑이에는 많은 땀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반적인 땀 생성량은 줄어들 수 있지만 이 부위에 쌓이는 땀은 박테리아와 섞여 눈에 띄는 채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순한 비누와 따뜻한 물로 겨드랑이를 정기적으로 씻으면 냄새를 없애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타구니 부위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위에는 습기가 쌓여 자극, 곰팡이 감염 및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순하고 자극 없는 세정제로 매일 간단히 닦아주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0세의 은퇴한 우체부 최현우 어르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항상 매일 샤워했지만 관절염으로 인해 오랫동안 서 있기가 어려워지면서 횟수를 줄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샤워를 건너뛰면 불결하게 느껴질까봐 걱정했지만 곧 매일 아침 겨드랑이, 얼굴, 사타구니를 씻는 것만으로도 똑같이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피부 상태도 좋아졌고 이전까지 겪었던 건조함도 사라졌습니다. 얼굴도 매일 씻으면 좋은 또 다른 부위입니다. 하루 종일 땀, 유분, 환경 오염 물질이 쌓여 자극이나 모공 막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순한 세안제를 사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헹구는 것만으로도 먼지를 제거하고 피부를 상쾌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잊지 마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발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당뇨병이나 순환 문제가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발을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면 감염을 예방하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움직이기 어렵거나 샤워하기 힘든 분들에게는 클렌징 물티슈, 젖은 물수건 또는 헹굼이 필요 없는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은 전신 샤워 없이도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가장 주의가 필요한 부위에 집중하면서 나머지 피부는 불필요한 건조함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지낸다는 것이 항상 매일 샤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를 정한 접근 방식. 주요 부위를 씻으면서 몸의 나머지 부분을 물에 노출시키는 횟수를 줄이는 것. 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더 건강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네 번째라고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저희의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째, 질병 상태와 거동 문제의 중요성. 모든 사람이 규칙적으로 샤워할 수 있는 능력이 같은 것은 아니며 많은 어르신들에게 질병 상태와 얼마나 쉽게 움직일 수 있는지가 목욕 빈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때는 간단한 일상 습관이었던 것이 관절염, 균형 문제 또는 만성 통증을 겪는 분들에게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와 같은 기억력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샤워라는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나 혼란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편안함을 보장하면서 청결을 유지하는 루틴을 찾는 것입니다. 관절염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욕조에 들어가거나 샤워기 아래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이 고통스럽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샤워의 따뜻함이 기분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 통증으로 인해 과정이 어렵다면 샤워를 아예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77세의 은퇴한 간호사 윤서연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그녀는 항상 위생에 매우 신경 썼지만 관절염이 악화되면서 샤워하는 데 드는 노력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녀는 샤워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지만 샤워 의자와 손잡이 샤워기를 사용하면 더 편안하게 목욕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단 몇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불필요한 고통 없이 청결을 유지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큰 걱정거리는 낙상 위험입니다. 미끄러운 바닥과 움직임의 어려움은 욕실에서의 사고 가능성을 높이며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샤워하기를 주저하거나 샤워 시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는 특히 수술에서 회복 중인 분들, 보행기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분들 또는 균형 문제가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이들에게는 스펀지 목욕이나 목욕 도움받기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 상쾌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샤워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 상실이 있는 많은 분들은 일상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혼란스럽거나 불편하기 때문에 목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간병인은 종종 엄격한 루틴보다는 편안함에 초점을 맞춤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목욕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전신 샤워가 고통을 유발한다면 따뜻한 물수건이나 더 짧고 간단한 목욕 루틴과 같은 대안이 정서적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청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실금 문제도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사고나 위생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병 상태 때문에 더 자주 목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결이 우선시되어야 하지만 너무 자주 씻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순하고 향이 없는 세정제를 사용하고 목욕 후 보습제를 바르고 옷을 입기 전에 피부를 완전히 말리는 것은 모두 자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은 다르며 이것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자주 샤워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일 규칙이 없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은 개인의 건강, 편안함, 안전에 달려 있습니다. 샤워가 어려워진다면 루틴을 변경하거나 도움이 되는 도구를 사용하거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불편함이나 위험을 피하면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째, 매일 샤워하는 것에 대한. 많은 어르신들에게 매일 전신 샤워는 실제로 필요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위생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매일 아침 샤워기에 들어가지 않고도 상쾌하고 깨끗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건조한 피부, 거동의 어려움, 또는 단순히 개인적인 선호 때문이든
많은 분들이 다른 청결 방법을 포함하도록 위생 루틴을 변경하는 것이 너무 잦은 샤워의 단점 없이 똑같이 상쾌함을 느끼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대안 중 하나는 스펀지 목욕입니다. 순한 비누나 클렌징 용액을 묻힌 따뜻하고 축축한 물수건을 사용하면 피부의 자연 유분을 씻어내지 않고도 몸에서 땀, 먼지,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샤워기 아래 서 있기 어려운 어르신이나 규칙적인 목욕이 불편한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와 같은 주요 부위를 빠르게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전신 헹굼만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81세의 전직 목수 황동진 어르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관절 수술 후 샤워기 아래 서 있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매일 샤워하며 힘들어하는 대신 그는 대부분의 날 스펀지 목욕을 하고 일주일에 2번만 전신 샤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그는 욕실에서 미끄러질 위험과 피로감 없이 깨끗하고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훌륭한 옵션은 헹굼이 필요 없는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주 샤워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바디 물티슈와 폼 클렌저가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피부에 순하고 물이 필요 없으며 샤워 사이에 청결을 유지하는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병원과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효과가 좋고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을 사용합니다. 보습 클렌저 또한 모든 위생 루틴의 현명한 추가 사항입니다. 거칠고 건조할 수 있는 일반 비누와 달리 보습 클렌저는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면서 먼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샤워 중이나 심지어 물수건과 함께 순하고 향이 없는 클렌저를 사용하면 자극을 줄이고 피부를 부드럽고 매끄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드라이 샴푸가 매일 머리를 감지 않고도 상쾌하게 유지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머리를 너무 자주 감으면 건조함과 끊어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하므로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거나 며칠에 한 번씩 물로만 머리를 헹구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분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목표는 샤워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찾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전신 샤워를 하든 그 사이에 스펀지 목욕을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청결 방법을 혼합하든 피부를 보호하고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6번째라고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저희의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 생각, 어르신들이 얼마나 자주 샤워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중요한 점들을 다루었고 보셨듯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단 하나의 답은 없습니다. 최상의 목욕 루틴은 피부 건강, 개인 위생 요구, 가지고 계신 질병 상태, 그리고 얼마나 쉽게 움직일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매일 샤워하는 것이 여전히 최선의 방법일 수 있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일주일에 몇 번 샤워하고 특정 부위를 매일 씻는 것과 병행하는 것이 충분 이상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깨끗하게 지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자주 샤워하는 것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해결책보다 더 많은 문제를 실제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조한 피부, 자극 또는 샤워하기 어렵다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루틴을 재고해 볼 때일 수 있습니다. 더 순한 비누로 바꾸거나 보습 클렌저를 사용하거나 전신 샤워 사이에 스펀지 목욕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변화가 기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위생은 단지 샤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손을 규칙적으로 씻고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와 같은 주요 부위를 관리하는 것 모두
상쾌하고 건강하게 지내는데 한몫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얼마나 자주 샤워하시나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루틴이 바뀌었나요? 과하지 않으면서 상쾌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팁이나 요령이 있으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즐거웠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친척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민준 박사가 드리는 소중한 삶의 교훈입니다. 기억하세요. 자신을 돌보는 것은 경주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필요에 따라 습관을 조절하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 유용한 팁을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이 유용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